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60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거대한 자동차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국이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놀랍게도 단 한 분기였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거대한 지각 변동의 한 가운데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5년 1분기에 미국에서 날아온 25% 관세 폭탄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강타했습니다. 모두가 타격을 입었죠. 근데 있잖아요. 그 결과가 정말이지 극과 극이었습니다. 독일의 자존심 폭스바겐은 영업이익이 무려 58%나 증발해버리면서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반면에 현대차는요. 20% 하락이라는 정말 믿기 힘든 수준으로 선방을 해냅니다. 독일의 베테랑 자동차 분석가 클라우스 슈나이더의 눈에 이 숫자는 그냥 평범한 실적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분교의 신호탄이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풀어내야만 하는 거대한 수수께끼였죠. 그는 이 말도 안 되는 숫자의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클라우스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직접 길을 나섭니다. 그 여정의 시작은 바로 위기의 진원지, 60년 역사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던 폭스바겐의 심장부였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큰일 났다라며 절망하고 있을 때 클라우스의 눈에는 이 상황이 하나의 거대한 퍼즐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똑같은 폭풍우를 만났는데 한 배는 가라앉고 있고 다른 배는 오히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걸까요? 폭스바겐 본사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인데 현대차 주가는 오히려 오르고 있었으니까요. 대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이게 클라우스한테는 그냥 분석이 아니었어요. 거의 30년 동안 쌓아온 자기 자신의 세계관, 그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던 거죠. 독일 기술은 세계 최고다. 정밀함, 내구성, 브랜드, 이게 전부다. 그에게 한국차는 기껏해야 싸구려 복제품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눈앞의 데이터가 그의 평생을 지배해온 믿음을 무참히 깨부수고 있었습니다. 해답을 찾기 위한 그의 첫 번째 행선지는 놀랍게도 미국 조지아에 있는 현대차 공장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두가 잠든 새벽 4시 23분에 말이죠. 그가 조지아 공장에서 본 건요, 그냥 위기에 잘 버티는 그런 수준의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더 나아가 시장의 흐름 자체를 지배해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곳에선 자동차 업계의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전기차 라인 바로 옆에서 하이브리드 차가 동시에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이게 말이 쉽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생산량을 자유자재로 조절하면서 두 종류의 차를 한 공간에서 만든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거든요.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생산 방식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시장이 갑자기 꺾인다? 그럼 공장을 멈추는 게 아니라 생산의 무게중심을 즉시 하이브리드로 옮겨버리는 겁니다. 마치 공장 전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시장의 미세한 변화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면서 이 모든 전환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정말 충격적인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12분. 여러분, 딱 12분입니다. 전기차 만들던 라인을 하이브리드 라인으로 바꾸는데 걸리는 시간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독일 공장에선 똑같은 작업을 하는데 보통 2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 이건 그냥 효율성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생존과 도태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였죠. 자, 그럼 같은 시각 그 혁신의 심장부라고 불리던 독일 볼프스부르크 본사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클라우스는 그곳에서 완전히 정반대의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폭스바겐의 위기 대응 회의실에서 클라우스가 들은 건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결책이 아니라 변명뿐이었어요. 모든 걸 관세 탓, 중국 경제 탓으로 돌리면서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죠. 더 기가 막힌 건 현대차는 아직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다라며 그 오만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부사장이 이런 말을 남겼죠. 우리는 기술을 판 게 아니었어. 자만을 팔았지. 와, 이 한마디에 그들의 실패 원인이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너무나도 늦어버린 뼈아픈 자기반성이었습니다. 현대차가 어떻게 이런 준비성을 갖출 수 있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기 위해 클라우스는 마침내 모든 것의 시작점 한국의 R&D 센터로 향합니다. 한국에 와서야 클라우스는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게 됩니다. 현대차의 이 엄청난 성공은요, 2025년 위기에 잘 대처해서가 아니었어요. 그건 무려 6년 전인 2019년, 그러니까 모두가 미래는 전기차라며 한 방향으로만 달려갈 때
홀로 묵묵히 하이브리드라는 다른 길을 준비했던 그 전략적 선택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결국 시장이 전기차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났을 때 경쟁사들은 안 팔리는 전기차 재고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죠. 바로 그때 현대차는 하이브리드를 찾는 그 수많은 고객들을 말 그대로 진공청소기처럼 싹 빨아들인 겁니다. 단순히 전략만 좋았던 게 아니었어요. 품질 데이터를 보고 클라우스는 또 한 번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습니다. 불량률은 독일 표준의 5분의 1 수준이고 용접 포인트나 최종 검사 항목 같은 건 훨씬 더 깐깐했어요. 과거에 삼류 복제품이라고 무시했던 바로 그 차가 이제는 모든 품질 지표에서 독일 차를 압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수석 엔지니어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빠른 차가 아니라 오래가는 차를 만들고 있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화려함보다는 본질에, 속도보다는 지속성에 집중했던 두 회사의 근본적인 철학, 그 DNA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현장에서의 증거는 이제 차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곧 전 세계를 뒤흔들 공식적인 재무적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런던의 금융가에서도 클라우스가 현장에서 본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숫자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위기 속에서 현금이 말라가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재무적으로 거의 타격이 없는 굳건한 요새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신용등급도 여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클라우스가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을 때 전 세계 언론사에서 일제히 속보가 터져 나옵니다. 그의 조사가 공식적인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숫자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412만 대 대 398만 대. 아주 근소한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건 60년 제국의 종말을 알리는 숫자였습니다. 거대한 제국은 요란한 폭발음과 함께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그저 잘 준비된 공장의 조용한 기계 소리와 함께 그렇게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클라우스가 보고서에 쓴 마지막 문장이 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요약합니다. 승자는 더 나은 역사를 가진 쪽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더 나은 계획을 가진 쪽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문장, 위기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위기를 설계한다. 이 말이 정말 무섭지 않나요? 이건 예측을 넘어서서 위기라는 변수 자체를 자기들 계획의 일부로 만들어버렸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이 이야기는 자동차 산업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리더의 자리는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묻게 만들죠. 나는 과거의 영광에 기대고 있는가? 아니면 다가올 미래의 변화를 지금 이 순간 준비하고 있는가? 과연 다음 시대의 거대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